오늘은 선진국에서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후진국까지 추락한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었지만 세계가 두 번의 전쟁을 겪은 이후부터 점점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보통 아르헨티나가 망한 이유를 말할 때 무능한 지도자가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 복지, 일명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몰락한 이유는 포퓰리즘 하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엮이며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다 하고 깔끔하게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겪었던 굵직한 위기들을 자세히 뜯어보면서 어떻게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유추해보는 것이 그나마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의 원인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1900년대 초중반의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온화한 기후와 함께 거대한 강으로 만들어진 비옥한 토지를 가졌던 아르헨티나는 농업대국으로 부상했죠. 세계 인구가 사용하는 소고기와 밀의 대부분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돈을 잘 버는 만큼 일자리도 많고 교육이나 복지, 치안과 같은 부분으로도 좋았기에 유럽권 국가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많았죠. 심지어 세계 전쟁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퇴보하던 당시에도 아르헨티나는 묵묵히 경제 성장을 이뤄낼 정도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가 후진국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세계대전이 한참 열을 내던 1943년 후안 페론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1946년 후안 페론이 아르헨티나의 제2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당시 후안 페론이 펼쳤던 정책은 페론주의에 입각한 빈민구제 및 복지 정책이었죠. 일각에서는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안 페론이 집권할 동안 아르헨티나의 빈민율이 급격하게 줄었던 것과 매체를 대부분 상환했던 것을 보면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물론 퍼주기식 복지 정책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률은 많이 낮아졌었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큰 문제 없이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아르헨티나는 수출로 벌어둔 돈이 있었고 살기 좋은 나라였으니 말이죠. 아르헨티나의 진짜 위기는 1976년 또 한 번의 군사 쿠데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집권한 호르헤 비델라는 국가 재건을 외치며 아르헨티나 경제에 복합적인 문제들을 낳았죠. 가장 먼저 일으킨 문제는 중화 공업을 키우겠다는 명목으로 밑도 끝도 없이 자본 자유화와 수입 자유화를 시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본 자유화란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정책이고 수입 자유화는 큰 제약 없이 물품을 수입하도록 하는 정책이죠. 두 가지 정책 모두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만들어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두 가지의 정책은 외채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죠. 1975년 기준 78억 달러에 불과했던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1983년에 이르면서 450억 달러까지 불었습니다.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놨더니 외채가 늘었고 그 외채를 갚겠다고 다시 외국 돈을 빌려오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왜 자유로운 시장에서 외채가 늘어난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산업보다 농업에 치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프라나 교육 등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장만 오픈한 것이죠. 여기에 더해 군사정권은 후안 페론이 만들어둔 노동법까지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낮추기 위해 노조를 탄압했고 최저임금 제도를 아예 폐지시켜버렸죠. 이런 정책들로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은 저렴한 임금을 받으며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다가 마땅한 이유도 없이 해고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의 임금은 1년 만에 바닥을 기었고 빈민율은 미친 듯이 치솟았죠. 후안 페론이 평생을 바쳐 만든 것들을 군사정권이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모두 무너뜨린 것입니다. 정책 실패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이 시기 아르헨티나는 지도자들의 삽질도 함께 있었죠. 안 그래도 외채 때문에 허우적거리던 찰나에 호르헤 비델라는 1978년 월드컵을 아르헨티나에서 열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어린아이의 어리광은 부모가 안 사주겠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의 어리광은 막기 힘들었죠. 결국 아르헨티나는 피파에게 엄청난 양의 뒷돈을 쥐어주고 1978년 월드컵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우승까지 해보겠다고 심판부터 출전팀들에게도 뒷돈을 먹였다는 것이죠. 고작 월드컵 때문에 엄청난 돈을 까먹으면서 빚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져버리고 말았죠. 이어지는 정책 실패와 국고탕진의 빚까지 더미로 쌓이자 군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정권의 마지막을 장식한 레오폴도 갈티에리는 경제적인 문제와 성난 민심까지 감당해야 했죠. 아르헨티나에 찾아온 총체적 난국에 대한 해결책을 급하게 찾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레오폴도 갈티에리가 해결책이랍시고 가져온 것이 아르헨티나에 더욱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요즘도 자주 쓰는 방법이죠. 내부가 불안정하고 혼란할 때 외부의 이슈를 만들어 눈길을 돌리는 것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민심도 회복되고 들였던 돈도 회수할 수 있겠다는 단면적인 생각이었겠지만 문제는 상대가 마거릿 대처의 지휘 아래 신자유주의를 이끌어가던 영국이었다는 것이죠. 약 3달간 진행된 전쟁은 영국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만 보여주며 아르헨티나의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경제 회복에 힘을 썼다면 좋았겠지만 레오폴도 갈티에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승리했다는 거짓 보도를 낸 것입니다. 그러던 중 1982년 월드컵에 출전했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양심 선언으로 거짓마저 들통나버리고 말죠. 국민들의 분노가 순식간에 아르헨티나 전역을 뒤덮었고 겁을 집어먹은 레오폴도는 레이날도 비그노네에게 대통령직을 떠넘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에서 레오폴도가 물러나는 것만으로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분노를 식힐 수 없었죠. 1983년 벌어진 반정부 세력의 공격으로 레이날도 비그노네마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며 군사정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정권을 잡은 것은 라울 알폰신이었습니다. 라울 알폰신은 군사정권이 망친 아르헨티나 경제를 살리려고 울며불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외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상황이었죠. 빚이라도 어떻게든 갚아보자고 노력했지만 외채는 줄어들지 않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며 괴물 같은 물가 상승률만 불러왔습니다. 급기야 1989년에는 물가 상승률 5000%를 찍으면서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맞이했죠.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악순환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장관 도밍고 카바요는 달러와 페소의 환율을 1대1로 맞춰 빚이라도 갚아보자 하는 일명 태환 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태환 정책도 큰 문제를 일으켰죠. 안 그래도 1차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아르헨티나의 생산물들이 비싸지며 수출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갔고 이는 곧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르헨티나 국내에서는 수입품 구매에 대한 부담이 줄어 사람들은 수입품을 이용하면서 달러도 계속 국외로 빠져나갔죠. 상황이 더욱 나빠지기는 했지만 도밍고 카바요를 무턱대고 나무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아르헨티나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고 뭐라도 시도해야 했으니 말이죠. 아르헨티나는 계속되는 수출량 감소로 외채는 더욱 쌓여만 갔고 1999년부터는 페르난도 델라루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 정책을 실행하면서 경제 성장률도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태환 정책의 부작용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건 대부분 국민들의 몫이었죠. 2000년에 들어서면서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IMF는 아르헨티나에 14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외채 지불 기간까지 연기해줬죠. 하지만 IMF는 아르헨티나에게 계속해서 긴축 조치를 요구했고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계속되는 마이너스 성장의 신용도는 뚝뚝 떨어져갔고 결국 2001년에는 시중은행에 예금된 돈 200억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일명 뱅크런 사태까지 발생했죠. 이 사건으로 정부는 12개월 동안 모든 계좌를 얼려버렸고 계좌 동결 조치는 국민들의 폭력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난국에 페르난도 델라루아는 사임했고 임시 대통령을 맡은 아돌포 로드리게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죠.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안 그래도 낮은 신용도는 그야말로 바닥을 쳤고 계속되는 긴축 정책으로 빈민율마저 미친 듯이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2000년대 중반에는 환율이 낮아지는 동시에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의 세금 인하와 같은 부양책을 시행하며 경제가 조금 회복세를 보였죠. 꾸준한 수입 억제와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은 고용 창출을 불러왔고 아르헨티나는 2006년에 들어서며 IMF 타관 95억 달러를 모두 상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군사 정권 시기에 삽질들이 남긴 후유증이 남아있기도 하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장기간 시행했던 퍼주기식 복지 정책으로 현재도 완전한 경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죠. 아르헨티나의 경우가 워낙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사이몬 쿠즈네츠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세계에는 4가지 종류의 국가들이 있다. 선진국, 후진국, 일본, 그리고 아르헨티나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일본과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한 아르헨티나를 국가의 종류 중 하나라고 표현한 것이죠. 선진국을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후진국까지 추락시킨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